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입니다. 자, 한국경제TV 리뷰 영상이고요. 오늘의 제목, 쿼드러플 위칭데이 D4 만기일 기준으로 지수 재상승 가능하다.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일단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 오늘이 원래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 투자자분들의 종목을 하나씩 좀 보면서 이제 수익률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의견이 드릴 게 있으면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권인 종목부터 시작할 건데요. 수익권인 종목 솔직히 제가 크게 멘트할 건 없어요. 그냥 들고 가십시오. 수익률 극대화하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빡빡빡 찍고 넘어갈게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14,980원인데 잘 아시겠지만 일단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2.22%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최고가 기준으로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56.34%가 나오죠.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54.67%인데 최고가 기준으로 59%고요. 이게 여러분들 방송 자막으로는 최고가 기준으로 나가요. 근데 제가 말로 하는 거는 항상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은 조금 이해 좀 해주십시오. 다 최고가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좀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일단 최고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는 최고가 기준을 찍혀 있는데 제가 말로 하는 거는 바로 지난주 금요일 기준 종가로 이제 수익률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제 멘트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괜히 ICD 손실주, SK하이닉스 손실주 이거 가지고 별로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떡해. ICD 오래 못 간 건 정말 죄송한데 주식하다 보면 이런 종목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중요한 건 뭡니까? 좋은 기업을 매수했으면은 끝까지 계속 끌고 가면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모두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대신에 중간에 항상 실적 평가, 기업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평가를 하면서 쭉 들고 가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셨죠, 대충?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매도할 때까지 그때 볼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자꾸 올리는 거 좀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내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쭉 다 수익. 오케이, 다 수익이고,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는 15,000원 이하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냥 못하신 분들은 최종적으로 15,000원 이하에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5,000원 이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게다가, 10일 날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 제가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지나고 나면은 2600포인트, 전고점 2600포인트 돌파를 도전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누가 보더라도 21선 살짝 아래쪽에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 15,000원 이하고, 나이스하고 매수하는 거죠. 마지막. 더 이상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신규 의견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진짜 마지막. 저한테 마지막으로 타이밍 잡아달라고 하신 시청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니까 15,000원 이하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는 사실은 더 이상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드릴 수는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54% 수익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불가능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게요. 제가 바이오 트로이카로 이제 명명을 했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했냐? 셀트리온의 세 개 기업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개 기업이 있는데, 분명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자회사긴 한데, 지분 구조가 없어요. 지분이 엮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누구냐? 바로 서정진 회장이죠. 셀트리온 그룹의 회장, 서정진 회장.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셀트리온 이 3개 기업이 지금 서로 이제 기업을 합병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 합병되는 기업에 본인의 어떤 이제 입심이 좀 많이 적용되게 하려면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를 부양을 시켜 놔야지만 본인이 나중에 합병을 했을 때 그룹 내에 어떤 장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저는 포인트 잡아서 여러분들께 매수 가능 의견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4% 수익이긴 한데 그렇다 해도 현재자 21선 안에서 신규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삼성전자는
내년 이맘때 보시고 매수하시는 분들, 주식을 장기로 하시는 분들, 투자 금액이 진짜 몇 억 이상, 몇십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포트에 꼭 하나 담아 두셔야 되는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이거 가지고 단타하기 힘들어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번 랠리 끝날 때까지. 난 2022년까지 무조건 삼성전자를 들고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만 장기 투자 포트로 넣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중간에만 막 어떤 종목 친구들이 다 상한가 먹었다 이렇게 했다 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 되게 많이 드실 거예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사실은 상한가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구조적으로 들어올 수 없죠. 왜냐하면 얘들이 전략 구사를 못해요. 얘들이 말하는 전략이 뭡니까? 숏, 즉 공매도죠. 공매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중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 정도 슬슬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 전환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무조건 이건 내년까지 보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손실 중이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49% 손실. 오늘 좀 더 빠졌네요. 그럼 마이너스 한 5% 정도 손실인데 SK하이닉스 시총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됐죠? 일단 2위를 지켜줬죠. 근데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SK하이닉스가 지가 잘해가지고 2위를 지킨 게 아니고요. 바로 밑에 오늘 LG화학 3% 밀렸죠. 그리고 네이버도 3%, 한 4% 밀렸죠. 그렇게 해서 SK하이닉스가 근근히 지금 시가총액 2위를 버텨주고 있는 건데 LG화학이나 네이버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뒤집어지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시총 2위가 위태위태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기회 줄 때 열심히 사 모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자하는 게 제일 적기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ICD 볼게요. 손실 중이죠. 자, ICD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59%였는데 오늘 1.6% 정도 올랐으니까 대략적으로 2% 후반대 손실이 나올 거예요. 근데 ICD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좋은 기업이고 실적을 잘 낸 기업이고 좀 억울했어 지금까지. 그때 맞춰가지고 매출이 빡빡빡 찍혀야 되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인도 시점이 늦어져가지고 매출로 잡히는 그 시점이 자꾸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런 어떤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걸 충분히 이겨내는 기업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3분기 때부터는 그런 거 없어요. 바로바로 이제 매출에 기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분이 오늘 보니까 ICD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별명인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은 지금 열심히 조금씩 타이밍 줄 때 매수하셔가지고, 우리가, 선취매하는 느낌으로 미리, 매수를 해서 이제 취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단기 포트에서 장기 포트로 넘어온 포트긴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의견 드릴 거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DB하이텍 보겠습니다. DB하이텍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3.49% 수익인데 오늘 7% 급등했으니까 30% 넘게 수익이 만들어지고 계실 거예요. 자, 어쨌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팔 이유가 단 하나도 없죠.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SK바이오팜 오늘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신규로 들어갔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세 개의 기업을 제가 바이오 트로이카다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께 처음에 이제 멘트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차마 이거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못 해드릴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소개해드렸고 SK바이오팜은 사실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기업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안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사실 처음에 상장할 때 굉장히 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께 그대로 기대감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바이오 기업 은 이번에 다 필요 없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SK바이오팜 이거 두 개로만 가자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SK바이오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날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이번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될 것 같고 보통 제가 이제 상장한 지 1년 안 된 기업들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형주, 오랜만에 이제 대형주의 어떤 상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고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MSCI 신규로 편입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이나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단 어느 정도 사요. 일단 포트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삽니다. 그냥 사요. 그냥 사고, 그리고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또 일단 그냥 삽니다. 사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언제입니까? 편입이 되기 전에 지금 빨리 매수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SK바이오팜 지금 오늘 매수 가능 의견 드렸습니다. 최대 비중은 10%고요. 손절 라인은 의미는 없지만 17만 6천 원 이탈하면은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뭐냐? 우리 또 매번 하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분석을 한번 해봐야죠.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자,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자료입니다. 이거 너무 커졌네요. 자, 본 자료는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각 주체별 이제 포지션을 나타낸 건데, 보면은 외국인들이 302.00 그리고 금융투자가 297.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은 302포인트 이상이 되어야지만 수익권, 그리고 금융투자는 297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야 수익권, 그리고 투시는 295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야 수익권 이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지수로 환산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일단 빨간색이 외국인이에요. 빨간색이 외국인이고, 파란색이 금융투자, 까만색이 투신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무조건 이거는 만기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302.50포인트가 302포인트였죠? 그럼 대략적으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292포인트 이상으로 끌어놔야지 수익, 외국인들은 2295포인트는 무조건 유지를 해놔야지 수익, 이에 반해서 금융투자와 투시는 각각 2257.97포인트 그리고 2239포인트 이하로 떨궈놔야 수익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외국인들은 302.5포인트 이상으로 되어야지 수익, 그리고 코스피 지수 기준 2295포인트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버텨야지만 외국인들은 수익, 근데 기관은 각각 2257포인트, 2239포인트 이하로 떨궈 놔야지, 그 지수 밑으로 가야지 수익이에요. 자, 근데 현재 최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또 기관과 투시는 이번 만기일에 얻어 터지겠죠? 그죠? 외국인들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딱 이 포지션대로 만일 끝나면요, 외국인들은 2,420억 원대 수익, 이거 제가 글로 써드릴게요. 만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그냥 만기일이 딱 돼서 끝났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은 2,422억 원 수익이고요. 금융투자는 365억 원 손실, 그리고 투시는 1,318억 원 손실입니다. 지난 3월달 쿼드러플 위치인데도 깨지고 6월달에도 깨지고 이번 9월달에도 또 깨질 위치예요. 뭐 롤오버 시키면서 투시는 진짜 저거는 진짜 큰일 났으니까 이번에도 아마 롤오버 시키고 다른 거 가지고 손실 상쇄하고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만기일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만기일 기준으로 딱 포지션이 끝나고 새로운 어떤 포지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만기일이 딱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지수는 다시 우상향으로 상방으로 들어갈 것이고, 외국인은 다시 지수가 상승한 쪽에 베팅을 할 겁니다. 뭐 기관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사실 관심도 없고요. 몰라요, 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전에 최대한 2분기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못 가. 시장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아. 신규 매수, 추가 매수에 정말 좋은 시점이다. 이번 주 쿼드러플 위칭데이 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변동성이 어차피 내일하고 모레, 화요일, 수요일 나올 거예요. 근데 변동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으시고 그냥 HTS 꺼버리십시오. 그냥 꺼버리시고 다음 주쯤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권이 올라오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 구독자님이신데 구독자님 그 닉네임이 시청자님이세요. 이 시청자님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은 금리와 코덱스 레버리지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 제가 조금 질문이 뭐지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 주셨냐면은, 일단 어쨌든 미 연준이 2022년까지는 금리를 최저치로 유지하겠다
라고 한 게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소개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질문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주린이 분들 잘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결정되게 되면은 은행의 금리가 바뀌게 되겠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딱 설정해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은행 및 증권사들은 모두 이제 금리를 조절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부 증권사들은 이번에 우리나라도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신용융자 금리를 안 낮춰가지고 욕 엄청나게 먹고 있죠, 참고로. 자, 그건 뭐 나중 얘기고, 금리를 내린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야, 제로. 근데 주식시장에 그냥 삼성전자만 딱 사놨을 때 배당으로 받는 수익이 2%, 3%가 넘어가.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누가 은행에다 돈을 넣어요? 당연히 그냥 삼성전자 사놓지. 삼성전자를 가만히 사놓기만 해도 1년에 뭐 중간 배당하게 되면 2번, 중간 배당 안 하면 연말에 1번 배당이 나오는데 그 배당 수익률 자체도 2%, 3%가 넘어가요. 은행의 이자보다 훨씬 높죠? 그죠? 자, 그러면은 모든 돈은 정말 간단해요. 이자가 높은 곳, 나한테 좀 더 수익이 되는 곳으로 돈을 쏠려갑니다. 부동산에서 지금 주식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정권에서 부동산을 두들겨 패니까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못하고 주식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것처럼 돈의 흐름은, 돈의 기본적인 특성은 정말 간단해요.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쓸려 들어갑니다. 밀물처럼, 썰물처럼 싹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볼게요. 연준이 2022년까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연준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은행들도 금리가 거의 바닥이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겠습니까? 당연히 주식 쪽으로 넣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보면은 로빈훗으로 불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개인 투자, 개미 투자들처럼 20대, 30대들이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안 나오니까. 그 자금이 오히려 은행에서 증권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연준이 그렇게 이제 낮은 금리를 유지해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더 붓고 있죠. 그죠? 시장에 돈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그 돈이 은행으로 안 들어가고 당연히 주식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최저치로 맞춰놓고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두들겨 패면서 부동산 시장 쪽에 있는 돈들을 주식시장 쪽으로 빨려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 기준금리를 낮춰가지고 은행 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고 이게 증권 쪽으로, 은행 쪽으로부터 안 들어가면 이게 부동산 쪽으로 가는데 부동산을 접해니까 부동산 쪽에서 이제 주식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시장 쪽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매수를 많이 하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뭡니까? 지수가 상승한 쪽에 베팅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거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최저치로 유지해주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금리가 좀 더 높아 있어야지 우리나라 쪽 외국인 더 많이 들어오는 건 있긴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에 맞춰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요. 근데 미국이 낮춰놨는데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올리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밸런스가 안 맞겠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바보가 아니고. 그래서 당분간 미국이 2022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때까지는 금리를 세게 올려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돈이 계속 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수가 상방적으로 베팅해야 되는구나, 코덱스 레버리지를 투자해야 되는구나 라고 제가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가 주린이 분들께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환율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려워서 제가 환율 특집으로 하나 따로 만들게요. 이거를 오늘 하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갑자기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벙 쪄버려요. 딱 여기까지만. 기본적인 기초적인 시스템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셔가지고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당연히 밑에다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증시라인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다시 보기가 올라왔어요. 다시 보기도 꼭 봐주시고, 저도 많이 준비하고 내용이니까 최대한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 여기 위에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
알림 설정 필수,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